저는 고등학교 때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 다 갔다 와서 전공을 완전히 바꾸면서 25살 1월에 시작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를 먼저 갔다 오자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대학교에서 뷰티를 전공해가지고 1년 전에 엠나운에 입사해서 지금 엠나운 찬호 원장님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메인 스텝 승민 CG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나운 시즈 채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청담에서 스텝부터 원장까지 오면서 좀 좋았던 점을 알려드리면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이제 나는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난 미용을 해봐야겠다. 미용을 해서 내가 교육자가 되든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 뭐 사람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든 그런 것들을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미용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비로 저의 첫 알바 한 돈으로 들어가고 학교 끝나면은 한 저녁 때부터 트레이닝이 시작되죠. 막 파지 말고 막 다 해보셨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기술이죠. 기술이라는 거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인내심이구나.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 내가 어제는 잘 됐는데 뭐 오늘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렇게 하고 한 2번 만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죠.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신년 계획 세우듯이 어디 컬처 앤 네이처 뭐 차홍 아르더 뭐 이렇게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그 회사 번호를 다 찾아서 썼어요. 02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사 번호까지 다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는 그 회사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팀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찬호 원장님 팀이면 찬호 원장님 팀 이렇게 다 썼던 거죠. 다 써서 전화를 돌렸죠. TO가 있는지. 저희 찬호 원장님은 정말 따뜻하고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으신 원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찬호 원장님은 조금 차가운 면도 있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화내고 혼내고 뭐라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뜻할 땐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분이에요. 연교 선배님은 4년 동안 찬호 원장님 밑에서 배우면서 찬호 원장님이 정말 많이 가르쳐주시고 챙겨주시고 꾸준하게 늦게까지 모델 작업도 하고 그렇게 디자이너가 된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저도 연교 선배처럼 찬호 원장님 밑에서 커트도 배우고 펌도 배우고 컬러도 배워서 멋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청담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제가 청담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기본기부터 다 잘 하고 싶어서 청담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샵을 갔다 와서 원장에 다시 면접을 봤었는데 저는 그래도 원장님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이 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약간 스토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은 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미용실을 이제 스타트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먼저 군대를 신청을 하고 20살에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를 보내고 전역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을 바로 올라왔어요. 그냥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전역하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쉬고 해라, 뭐 놀고 해라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크게 들리진 않았어요. 빨리 일을 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역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겸손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첫 번째는 어떻게 미용이라는 산업이 이렇게 하나의 결로 통합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됐지? 이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19의 나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커트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미용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브랜딩이 잘 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체계가.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이 모든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근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류를 씁니다. 한 달 동안 다 다른 자기소개서로 3번을 제출합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3번을 제출하고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을 좀 잘 보고 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카페 알바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다! 와 하고 꿈에들이던 곳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담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말투, 행동 이런 것부터 다 체계화되어 있는 샵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 엄청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열정이 과다하니까 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꿈에들이던 데 갔으니까 막 이렇게 텐션이 너무 높았는데 많이 혼나다 보니까 되게 시무룩해졌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시무룩하게 지내긴 했지만 항상 내 안에는 불꽃 같은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스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5살이면 조금 늦은? 남자는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도 미용하시는 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 다 갔다 와서 전공을 완전히 바꾸면서 25살 1월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학원이 청담동 샵이랑 연결되어 있는 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8명 정도가 같이 합격을 해서 같이 청담으로 쫙 보내졌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죠. 그때 근데 그 당시에 학원에서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못했다는 게 시간도 잘 안 나오고 막 뚜렷하게 내가 장점이 미용적으로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못했던 조금 부족했던 이 어떤 동기가 지금까지 작용을 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좀 헝그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욕심이 크겠죠. 만약에 해외 세미나가 주어졌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미나면 당연히 저한테 주어지겠죠. 거기서 제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싶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선택하면 제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를 때 내가 최대한 그 기회에 맞는 사람이면 이미 저한테 주어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랑 좀 이어지는 말인데 제가 처음에 조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스텝 초기 때는 청소만 하고 청소만 혼자 1시간 반 하고 막 이랬거든요. 다른 그 스텝 선배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은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핍 내가 좀 못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도 좀 더 하고 이제 할 땐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결핍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미용을 딱 시작하고 이제 딱 뭘 잘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커트였어요. 그래서 커트 공부를 막 했는데 이 커트를 입히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커트 공부만 하니까
내 커트의 기술에 대한 주장뿐밖에 없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여자에 대한 이해. 내가 여자 머리를 많이 하는데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여자가 어떤 컬러를 사용하는지, 어떤 메이크업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지를 모르고 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느껴져서 그때부터 뭔가 여자는 어떻게 화장을 할까? 나도 이런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퍼스널 컬러고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쓴 분야고 지금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여자를 이해하는 데와 내 커트가 이 사람의 입혀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혀져야 되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인스타에서 얼굴형, 골격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여지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무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그것들을 보기 위한 기초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너무 좋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을 빨리 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빨리 달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조금 일중독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이 스텝 생활 자체를 나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애들 어레인지 해주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이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와인딩을 해야 되고 뭐 이 뒤에 있는 머리가 떨어지면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막 이런 것까지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연습하고 제가 항상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해 새해 뭐 생일마다 빌었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몰라도 그 길까지 가는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내 마음이든 내 시간이든 내 돈이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안 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못 가고 그랬었죠. 못 간 거를 생각하자면 뭐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좀 뿌듯해지네요. 저는 SNS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SNS라는 게 전반적으로 사람의 열등감을 너무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SNS가 사람의 열등감을 너무 조장해서 지금 이 친구들은 벌써 자기가 1레벨부터 해나가야 될 것보다 이미 유명한 사람들을 동경해버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의 얻은 결과가 부럽고 질투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 때는 그거를 몰랐으니까 인스타랑도 없었고 몰랐으니까 그냥 샵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1레벨이면 커트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빨리 커트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빨리 바라봐서 이게 사람들이 공허한 거 그런 게 이 친구들한테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냥 몸이 힘들었고 왜냐면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밥 많이 사주고 뭐 이런 거였죠. 저희는 그게 몸의 고통이고 지금 이 친구들은 정신적 고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언하자면 하나하나 해야지 부서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약간 뭐 장미가 갑자기 뭐 봄에 펴버리면 금방 죽듯이 네, 자기만의 계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계절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SNS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진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정말 막 끝도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 딴에서도 조금 피곤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 딱 열면은 그냥 피곤해지는 느낌을 저도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즘 친구들의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고 사실 서울은 더 그렇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런 내가 진짜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것보다 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게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워라밸이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잘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지금 좀 지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바꾸면 적극적으로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월급이 68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았을 때 인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급으로 해서 새벽 6시 스케줄 엄청 많이 쪘을 때 그때 최저으로 받았던 돈이 109만 원인가?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월세가 30만 원 빠지고 항상 돈이 부족해서 저는 30살 때까지 부모님이 돈을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부럽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스토리는 없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아, 일단은 저는 저희 엄마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아, 네. 늘 리치 리치 퍼슨. 저는 지원을 받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 자, 심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스텝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디자이너 됐을 때는 이제 거의 빈털터리가 돼서 막 제가 다 사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막 뭐 하다못해 제자 밥을 사주더라도 통장에 4만 원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 화장실 가면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요. 아.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는 제자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네. 5만 원만 보내줘. 아, 진짜? 그래서 4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4만 원으로 이제 한 10일 버티고 이렇게 지냈던 되게 고생하셨네요.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짜방형 찍나요? 술을 한 잔 준비를 사실 전 술 또- 토크로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여기- 네네네. 사실은 조금 더 공정하게 분배돼야 될 고객이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몰려서 분배됨으로써 나머지 디자이너들이 조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힘든 부분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찬스를 얻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찬스를 얻을 수 있듯이 사실 꾸준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 때문에 조금 뭔가 힘든 부분은 나의 꾸준함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교육을 하냐 보다 교육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자꾸 지식을 전달하고 정리해서 답이 있고 한데 교육이라는 거는 오히려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 커트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무드부터 시작해서 컬러부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을 상상하면서 커트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때쯤 되면 사실 안목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드보드 먼저 보여주면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론은 사실 굉장히 베이직하게 다들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미래에 너네가 사용할 때는 뭐 3년 뒤겠지, 2년 뒤겠지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이걸 베이직으로 내가 알려주지만 너네가 어떻게 응용할지를 상상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교육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즈분들도 그냥 내가 샴푸하고 뭐 머리 말리고 파마 말고 이런 거에 대한 뭐 국한된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뭐 룩북 뭐 세미나도 해외에서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 그런 경험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엔나운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정말 뚜렷하게 뭐 목적성을 두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원장님들께서 또 주도해서 해외 세미나도 많이 가시고 주시니까 저희도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결국 미용실은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좋은 미용실이 되거든요. 뭐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우리의 방향성은 이거야 해도 실제적으로 개인이 구성하는 사람들의 합이 미용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재들한테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용실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무들에게 한마디를 좀 드리자면 사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좀 흔들리고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나 이런 거에 되게 흔들리는 시점인데 저는 항상 좀 멀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왜 하는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좀 구체화하다 보면 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keep going 하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취적인 태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직장 상사가 아니어도 선배가 어떤 걸 부탁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지?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탁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취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내가 나다라는 마음을 깨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왔으면 나는 단지 어시스턴트고 CJ지 집에서의 나 혹은 부모님 딸로서의 나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어떤 학생으로서의 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왔으면 나는 미용실에 있는 어시스턴트고 집에서는 소중한 딸. 근데 소중한 딸이 미용실에 오면 난 소중한 사람인데 왜 대우를 못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